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에 글을 써야 저희 엄마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보시고 조언해 주실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난 20살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떤 일이든 제 입장이 섰으면 제가 유리할 테고 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감정은 일단 밀어두고 딱 상황만 쓰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는 제가 7살 때 한 번, 10살 때 한 번, 17살 때 한 번 이렇게 총 3번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특히 7살 때는 집 거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피로 물들였을 정도로 엄청 심하게 싸워서 엄마는 구급차, 아빠는 경찰차를 타고 이송했습니다. 세 번째, 17살 때는 새아빠랑 별거하면서 저보고 친아빠에게 돈 좀 보내달라고 말하라며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통에 제가 할머니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주간 친구들 집에서 지냈는데 학교 교실까지 찾아와 아빠한테 전화를 건 휴대폰을 얼굴에 들이밀고는 폰이 없어서 아빠한테 연락을 못하냐는 친아빠의 물음에 옆에서 폰이 없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뻔히 제 손에 폰을 쥐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아빠가 폰값 100만 원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19살쯤에 엄마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다섯 번째, 20살 봄에서 여름 사이에 남자친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를 가니 그때부터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도와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어느 날은 엄마랑 7시에 저녁을 먹었는데 9시쯤에 엄마가 나가더니 30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 먹을 건데 뭐 먹고 싶냐면서요. 저는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 왜 갑자기 치킨을 먹나 싶어서 안 먹는다고 왜 갑자기 치킨을 먹냐 물으니 남자친구분이 10시에 저희 집에 와서 치맥을 하기로 약속했다네요. 그래서 일단 안 먹는다고 대답했는데 10시에 남자친구분이랑 엄마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같이 먹자고 하시길래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저녁 먹어서 너무 배가 부르다. 두 분이서 드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도 계속 먹자고 하셨지만 방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먹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밖에서 밥 먹으라는 남자친구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문자로 밥 안 먹을래 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씻어서 폐인 상태인 저는 방에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친구분이 밖에서 왜 대답도 안 하냐? 너 그러는 거 예의 없는 행동이다. 알고 있냐? 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그 후 두 분이서 밥을 먹고 나가셨고 그날 밤에는 엄마가 안 돌아왔습니다만 원래도 집에서 자는 날이 손에 꼽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열 번째, 그 다음날 밤쯤 엄마가 거실에 짐을 두고 다시 나갔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원래 짐만 두고 나가고 한 달에 서너 번 집에 왔기에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신 후 부엌불을 끄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5분 뒤에 엄마가 들어와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제 방에 왔습니다. 소리친 이유는 왜 내가 집에 왔는데 불을 끄냐입니다. 그걸로 몇 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는 뒤이어 남자친구분이 치맥 먹자 했는데 왜 안 먹냐? 남자친구분이 점심 먹자 했는데 왜 안 먹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니 그래도 남자친구분한테 맞춰줘야 하지 않냐면서 방으로 갔습니다. 11번째, 자고 일어나 보니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엄마가 속상하게 한 거 있으면 말하라길래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대답하며 전부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왜 제 잘못이냐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대화를 했지만 지지부진 끌기만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전부 제 탓이라는 말을 듣다가
결국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누굴 데려올 때 1시간 전이라도 꼭 미리 말해주고, 저도 손님 오시면 꼭 나가서 인사드리고 말 듣기로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다음 날 또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일단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후 엄마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하니 내 집인데 왜 내가 네 눈치를 봐야 하냐 라며 싸웠습니다. 12번째,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문자로만 싸우다가 용돈이 줄었습니다. 제가 반수를 준비했던 터라 집에만 있었는데 일주일 식비와 용돈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집에 있는 걸로 알아서 해먹으라며 용돈을 10,000원만 주셨습니다. 집에 물론 먹을 게 있었지만 냉장고의 80%는 김치였고 20%는 냉동밥과 각종 양념들, 몇 년 전 얼려둔 송편 이런 거였습니다. 실온에는 라면뿐이었고 저는 라면과 밥을 돌아가며 먹었습니다. 13번째, 이사 온 지 2주 정도 됐을 때쯤 방에 매우 큰 바퀴벌레 하나가 나와서 2시간에 걸려 겨우 없앴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집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며 말을 걸었더니 그때 하는 말이 네가 방을 더럽게 쓰니까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 아니냐 라며 문자를 보냈고 또 싸웠습니다. 14번째, 그러다 엄마가 저보고 방을 얻어줄 테니 나가 살래서 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 2시간쯤 뒤에 내가 왜 지원해줘야 되냐, 집 나가면 남이다 라며 갑자기 집에서 살면서 월세 50만 원을 내거나 혼자 나가 살기 중 하나를 고르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월세 내면 나가겠다니까 그건 또 안 된다네요. 15번째, 그러다가 엄마가 저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상담사를 불렀으니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웬 상담사냐고 물었고 엄마는 저보고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니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보고 정신 이상자라고 정신병원에 가라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16번째, 결국 얼마 안 가 저랑 같이 살기 싫다며 돈 줄 테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친구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니 제 얘기를 들은 친구 어머니께서 당장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용달도 알아보고 이삿짐 박스도 주문하고 엄마한테 언제쯤 나가겠다고 하니 엄마가 윤달 전에 나가고 각서도 써라 라길래 무슨 각서냐 하니 집을 나선 후 엄마한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썼는데 제가 엄마도 쓰라고 했더니 진짜 똑같이 제가 엄마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쓰셨습니다. 17번째,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지금까지 쓰던 제 명의의 통장, 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던 내역을 보니 아빠 이름으로 몇백만 원씩 받았던 기록이 뜨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의 통장으로 한 달에 몇백씩 받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폰 요금도 제 통장으로 나가게 바꾸고 보험도 친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한 웰스에도 전화해서 계약자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센터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눈치여서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했더니 말씀 들었어요. 따님 독립하셨다면서요?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저 이제 안 쓰니까 엄마한테 연락해주세요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18번째, 근데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을 엄마가 지금껏 쓰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1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보내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수시로 붙었고 현재 어디를 갈지 고민하면서 학교들 근처 집값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진짜 제 감정이랑 사정 빼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3 때 담임선생님께 몸매 관리 좀 하라며 욕을 먹고 조롱받아 수업 시간에 뛰쳐나가 울었을 때도 엄마는 그저
그게 사회생활이야. 너는 직장을 가져도 그럴 거니? 라며 저에게 꾸중을 했죠.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자 아이돌처럼 말라야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을 듣는 게 사회생활인가요? 아무튼 꼭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새벽에 너무 우울해서 글을 썼는데 자고 일어나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말씀해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더 덧붙일 게 있다면 첫 번째, 친아빠와 이혼한 이유는 아빠가 너무 폭력적이어서였습니다. 물론 7살 때의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운 날도 저를 방에 들여보낸 후 두 분이서 싸우다가 아빠가 망치와 가위를 갖고 와 엄마에게 해를 가하는 통에 그렇게 피바다가 된 거였습니다. 제 방문은 불투명 유리문이었는데 부모님이 제 방문 앞에서 싸우셔서 망치로 해를 가하는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저는 아빠를 마주치기 힘듭니다. 예전부터 엄마가 아빠랑 통화해서 돈 좀 달라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드냐고 했지만 저는 힘듭니다.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서요. 친구 어머니께서도 아빠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솔직히 계속 피하다가 이제 와서 제가 힘들다고 도와달라 하기에는 염치 없고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손 벌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엄마가 한때 보험 일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 이름으로 보험을 2개나 걸었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6만 원, 하나는 한 달에 18만 원으로요. 그것도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한 서너 달 내고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6만 얼마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친구 어머니께서 제 사정을 고려해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입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내는 중입니다. 세 번째, 지금 지내는 집의 친구는 5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잤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어릴 때는 염치 없이 친구 침대에서 대성통곡을 했었네요. 그때도 황당히 하시지 않고 다독여주신 정말 감사하신 어머님입니다. 이분 말고도 17살 때 엄마가 별거해서 저는 학교까지 왕복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렸는데 제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 부모님께서도 저를 한 달간 재우고 먹이고 해주셨습니다. 또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벌레 퇴치제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신 다른 친구 어머님도 계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재워주시고 친구처럼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신 어머님도 계시고 집에서 쫓겨날 때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 부모님께서도 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라며 돈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집만 싸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꼭 보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집에서 쫓겨난 뒤 롯데제과 시식판 쪽 알바를 하며 알바를 구하다가 피자헛과 로운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피자헛, 주말 오전에는 로운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일을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해서 현재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요.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생각나면 적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어떤 분이 댓글로 제 문제도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백수가 집에서 집안일도 안 하고 다른 집이랑 비교를 해서 엄마가 내쫓은 것 같다고 하셨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제가 집안일 담당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등등 전부 제 담당이고 애초에 엄마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문자 내용상에 설거지를 안 한 상황은 위에서 얘기했던 바퀴벌레가 집에 나온 날이었고 그날 밤엔 너무 당황하고 바퀴벌레에 정신이 팔려 설거지를 깜빡하고 잤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기에는 조금 억울한 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다른 집과 비교는 제가 말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 저희 엄마는 언제나 저에게 말했죠. 제 친구네 집 얘기를 꺼내며 누구는 동생 2이나 있는데도 부모님께 잘한다는데 너는 혼자 있으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는 친구네 집에 염치도 없이 들락날락하면 그 부모님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누구는 무슨 대학 가고 등록금도 알아서 번다는데 너는 학자금 대출을 받던 해라. 늘 엄마가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가족들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상 친구 집 얘기를 한 건 친구 부모님들께서 밑반찬이랑 초음파 퇴치제 등등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택배를 보내주셔서 말이 나왔던 겁니다. 엄마를 무시한다고도 하셨지만 엄마가 말하는 개무시는 엄마를 얕잡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 남자친구분이 치맥 먹자고 해도 안 먹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며 개무시를 한다고 저에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이 개무시인 건가요?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 엄마 욕먹이는 게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씀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댓글에 질문 남겨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빠랑 이혼 전에도 저에게 엄마 노릇을 이렇게 했는가? 일단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한 5살, 6살쯤의 기억부터 있고 그 전에는 드문드문 나는 정도인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평일에 유치원 선생님들과 같이 유치원에서 잤고 집에는 가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네요. 두 번째, 아빠가 술 먹으면 폭력적인 사람인가? 아빠는 일요일마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했고 그때마다 술자리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서 더 잘 대해주셨던 것 같네요. 오히려 술을 안 먹었을 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루는 풍선을 불다가 풍선이 터졌는데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통에 집 밖에 맨발로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5분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혀서 신발 신고 집에 돌아갔지만요. 세 번째, 아빠와 엄마가 왜 싸웠는지 이유를 아는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피 터지게 싸운 날에는 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있을 땐 이미 말씨름을 하는 중이셨습니다. 싸우고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가셨을 때도 아빠는 거실에 소굿바람으로 누워 담배만 피고 계셨고 위에 사는 주인집 할머니를 모셔오라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은 안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몇 시간 안 읽다가 지금 몰아서 읽었네요. 중립적으로 쓴다는 건 처음 상황에 대해 글을 쓸 때 최대한 중립적으로 쓴다는 뜻이었고 밑에는 그저 사족을 덧붙였을 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제 얘기를 더한 건가 싶어 삭제를 할까 했지만 일단 놔두겠습니다. 친아빠 전화번호는 모르고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얼굴도 모릅니다. 연락은 힘들 듯 합니다. 엄마는 이미 절연했고 그저 요즘 너무 우울해서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던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는 그래도 제 잘못이 크지 않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네요. 중간중간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위로를 해주시는 분도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 이상한 사이트에 계실 법한 특유의 댓글도 몇몇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다 다르겠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중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제 사족을 더 덧붙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더는 제 사정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집안일, 다이어트 관련해서 팸이 돼지라던가 여저겨 등의 말씀은 어이가 없어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여기 쓰지 마시고 취미활동이라도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우울해질 때마다 들어와서 댓글을 읽겠습니다. 네 번째 추가. 제가 너무 멍청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도 21나 먹고 뭐라고 사나. 남들 다 있는 가족 하나 없고 나홀로 대학교에 알바에 겨우 버티다가 힘들게 모은 300으로 보증금 마련해서 작은 방 하나 월세 내며 살고 있는 나. 지난 1년 동안 저는 제가 불쌍한 사람인 건가 생각했습니다.
처음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몇 달간 매일 울었고 매일 밤 꿈에는 가족들이 나와 저에게 미안하다 빌고 애원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가족들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한동안 꿈에 가족이 나오진 않았지만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어가서 그런가 또다시 나오네요.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저 정도면 그분들에 비해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왜 매일 이렇게 짜증나게 눈물이 날까요? 원래도 눈물이 많았지만 이렇게 자주 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좁은 방에 홀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제가 무얼 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지금껏 제가 한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저의 생각 또한 행동 또한 바르지 않은 선택이기에 현재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껏 구한 집은 한 달 살다가 공사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쫓겨났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늘 바쁘다고 말하며 언젠가 만나자는 말을 앵무새처럼 하더니 저만 빼고 옛 선생님을 뵈러 갔고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일에 이사 비용을 추가로 올렸고 알바를 하다가 진상이 와서 경찰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별 조치 없이 돌아가 퇴근길에 벌벌 떨며 집에 갔고 집에서 쫓겨난 지 딱 1년 된 날 조부모님께 전화가 오더니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보고 싹싹 빌고 집이나 들어가라고 했고 더위를 많이 탐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전기세가 두려워 그냥 버티다가 길에서 쓰러지고 누군가 저보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네요. 참 멍청하죠. 친구 집에 얹혀 살 때 친구의 친척 어른이 잠깐 오셨는데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그때 느낀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서 화장실에 가서 홀로 울고 비상계단에서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친구네 가족과 친척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 화목해서 부러웠고 부러움을 느끼는 제가 바보 같고 그 화목한 분위기 속에 눈치도 없이 껴있는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빠르게 집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어 미친 듯이 보증금을 모아 나왔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건지 쉬는 날에는 어떻게든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빈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홀로 집에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막막하게 살면 나는 언제 행복해질까 싶고 제가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 제가 결혼도 직업도 성취해도 그걸로 제가 행복할지도 의문입니다. 저처럼 우울한 사람 곁에 과연 누군가가 남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일단 제 자신을 사랑하래요. 저를 사랑할 수 없으면 그땐 어떡하나요? 평생 아무도 사랑할 수 없나요? 그럼 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이라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없겠군요. 다음 생에는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서 돈 걱정은 하더라도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면 누군가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생을 마감하면 장례식을 열어줄 사람이 없겠지만 다음번에 생을 마감할 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길 바래요. 이번이 아닌 다음은 행복을 느끼길 바래요. 소소한 것에도 웃음이 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기를.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멍청히 살았고 지금도 멍청한 선택을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친아버지는 위암에 걸렸고 제 친어머니는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가 수술했습니다. 암은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데 어차피 저는 오래 살 수 없는 운명인 거겠지요. 2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꽤 오랜 시간 온라인 게임에서 썸을 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밥은 먹었냐, 일찍 잤냐, 건강 챙겨라 등등 따뜻한 말들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플라토닉 사랑을 추구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이런 태도에 고마움과 순수함을 느꼈죠.
그동안 힘든 연애로 인해 비혼주의자였던 저조차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어느 날 그녀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며 보내준 펜션, 셔틀버스에서 찍은 사진에서 뒤에 앉은 남자 다리가 보이길래 농담 삼아 저 남자 누구야? 라고 물었고 친구 남자친구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어쩌다 대화 중에 다시 그 사진을 보냈길래 저는 그 당시 대화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재차 저기 보이는 남자 다리는 누구냐고 물었고 같이 버스를 탄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그때랑 대답이 다르다. 그때는 친구 남자친구라고 했다 라고 하니 그녀는 친구 남자친구는 있었다고 추가로 말했습니다. 버스에 타서 앉아있는 사람은 신발도 벗고 있고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했지만 다툼이 되길 원치 않아 얼렁뚱땅 믿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3일간 잠수를 탄 뒤 답장이 와서 물어보니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랑 전남친이랑 넷이 놀러 갔다고 했고 전남친이 본인이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전남친이 알고 놀려서 화가 나서 핸드폰도 던지고 해서 연락도 안 됐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전남친은 학창시절 친구였고 오래전에 사귀었던 것 뿐이고 지금은 연락도 차단했다고 말하고 넘어갔죠. 그녀는 평소에 가끔씩 하루 이틀, 많게는 3, 4일씩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강하게 불만을 표했지만 본인은 원래 일할 땐 며칠씩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고 이런 생활이 오랫동안 적응되었다고 말했고 저희는 결국 한 번씩이라도 톡을 하기로 노력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와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끊겨서 생기는 오해가 쌓이는 게 싫고 그녀가 현실적인 일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 같고 연약한 마음을 잡아주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 만나서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는 얘기를 간혹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직 너무 빠르고 나랑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첫 만남이 중요하니 천천히 시간을 갖고 기다리며 연락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며 자기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당장에 거래처에 줄 돈 200만 원이 부족해서 자기 하는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며칠 뒤 친구에게 빌린 돈도 받고 대금도 받을 수 있기에 갚을 수 있다며 절박하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프리랜서로 웹 디자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많이 좋아한 저는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카톡으로 그녀의 민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증 주민번호가 포토샵으로 수정되어 있는 걸 발견했고 뭐냐고 추궁하니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결국 궁지에 몰린 그녀는 사실대로 얘기한다며 5살 나이를 속인 것을 실토했습니다. 속인 이유는 본인 지인이 자신인 걸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랬고 저를 만나면 사실대로 얘기할 생각이었다고 했죠. 사실 게임을 처음 할 때 지인들과 아이디를 맞춰서 만들어서 했다고 말한 그녀가 지인들이 자신인 걸 몰랐으면 좋겠어서 일반 유저에겐 밝힐 이유도 없는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이 이상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믿어주며 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돈을 빌려줘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 갚는다는 당일이 되었고 저는 모르는 척 기다려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며 다음 날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더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친구가 돈을 안 줬고 친구의 연락이 오면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를 너무 좋아했기에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또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걱정된 마음에 다음 날 전화를 해봤는데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끊긴 뒤 이후 연락도 없고 카톡 또한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총 3일간 잠수를 탄 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정이 조금 격앙된 채로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일도 있고 친구와 얘기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며 카톡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했지 라는 이해가 가지 않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돈 문제로 대화를 했다고 하며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죠. 저는 이어서 대금을 받으면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것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대금 200만 원은 받았으나 받은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며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 안 된다고 하였고 대금을 받은 걸 달라고 하면 의심하게 돼서 대금 받은 것을 어머니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애초에 대금 받은 걸 저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냐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었고 그 친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친구가 돈을 안 갚는 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늦어졌다고 하였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알아야겠으니 알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얘기를 하기 꺼려했고 재차 묻자 원래 본인은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알려달라고 하자 그녀는 친구가 남자친구랑 연관돼서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많이 좋아했던 저는 이러한 말들을 모두 받아주기로 하였고 그렇게 다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일을 한다는 말도 없이 오전 오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저녁에서야 바쁠 거라는 톡을 하며 간단한 톡을 나눴고 그 다음날 초저녁에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 중 그녀는 갑자기 자기 친구가 놀러가서 남자친구한테 성적 영상을 보다 걸렸다는 얘기를 하였고 자세한 얘기는 남자가 이전에 여자가 영상 본 사실을 알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놀러가서 잠자리를 가지려는데 여자가 컨디션이 안 좋아 지렴 때문에 아파서 못하겠다고 싸우다가 영상 본 얘기를 꺼냈다는 이야기였고 너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볼 수도 있지 라며 여자들은 그냥 재미로도 보잖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고 이어서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말해주었죠.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본인도 스토리에 있는 영상이 재밌다며 영상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때 플라토닉 사랑을 얘기하던 그녀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고 친구 얘기를 안 한다던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이상했지만 성인이기도 하고 저랑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하나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 이후에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며 전화를 받는다 하고 1시간 뒤에 저에게 톡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 그녀는 말해주었고 그 내용인 즉슨 친구와 남자친구가 내 말처럼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그냥 보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고 기분 나쁘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통화 전에 저와 했던 대화, 저의 생각을 우연히 그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말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여자친구가 그런 영상 보는 거 이해하냐고 저에게 재차 물었고 저는 둘 사이가 중요하지 내가 이해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대답하니 둘 사이가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그녀에게 제가 느끼는 이상한 부분을 말하며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를 내며 현재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녀에게 사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녀를 정말 좋아합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저는 33살이고 그녀는 35살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한테 남긴 유산을 고모들과 막내 삼촌이 작당하여 가로챘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땅입니다. 그것도 자고 일어나면 값이 오른다는 세종 지역입니다. 네, 저희 가족이 바보예요.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땅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닌 땅을 그냥 줘버리고 연 끊고 살려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해야겠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통쾌하고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땅을 되찾을 것도 아닌데 무슨 조언이 필요하냐. 그냥 영 끊고 잊고 살아라 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 선배이신 여러분들의 조언 좀 꼭 부탁드려요. 저희 집 사정을 좀 얘기하자면 아빠가 첫째이시고 아래로 고모들 넷과 막내인 삼촌이 계십니다. 아빠 엄마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저희 셋을 키우며 부지런히 살아오셨고 지금은 퇴직하셔서 연금을 받으시며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장남에게 시집 오신 엄마는 고모들 넷과 막내 삼촌 뒷바라지까지 하며 진짜 평생을 힘들게 사셨어요. 책으로 써도 10권을 쓸 법한 기막힌 이야기들 다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경제적 지원을 다 하셨습니다. 고모들 결혼 자금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 자금부터 모든 집안의 대소사와 경조사.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아빠와 거의 20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인 삼촌은 대학 졸업 후 집안의 돈은 다 끌어다가 사업하느라 말아먹고 현재는 6억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장 넓고 큰 땅은 삼촌에게 주시고 그보다 작은 땅은 저희 아빠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빠가 받은 땅은 아빠 퇴직금으로 1억 정도 증여세를 내고 명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 말고 밭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선 삼촌이 빚만 지고 저렇게 못 살고 있으니 제일 비싸고 큰 땅을 삼촌에게 주셨지만 남은 밭은 아빠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늙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멸시한다더라. 나중에 명의를 옮겨가라고 하시며 밭문서는 가지고 있으라며 밭문서를 아빠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아빠가 명의를 가져온 땅과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준다고 하신 밭을 다 합쳐도 삼촌이 받은 땅이 훨씬 넓고 비쌉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고모들과 삼촌들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더니 아빠를 불렀습니다. 고모들이 말한 결론은 우리들이 생각해봤는데 그 밭을 오빠가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못 사는 동생 살려야지 어떻게 하겠냐 라고 그 땅을 삼촌에게 주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줄 미리 알고 있었던 엄마 아빠는 일단 애초부터 그 땅을 우겨서 가지고 올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나오면 그냥 줘버리고 말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아빠가 드린 용돈을 할아버지가 현금 그대로 집에 모아두셨는데 돌아가신 후 집안에서 800만 원 정도가 나오자 그걸 몽땅 삼촌에게 주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봉투마다 다 엄마, 아빠 이름이 찍혀있는 분명 아빠가 드린 돈인데 고모들은 툭하며 삼촌 불쌍하다. 저러다 극단적인 시도라도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삼촌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저희 부모님은 연금 받으며 여유롭게 잘 살고 계시고 삼촌은 빚지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 불쌍하다 생각하나 본데 이렇게 살기까지 저희 엄마 아빠는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삼촌은 대학 때부터 집안의 돈은 몽땅 끌어다 썼고 저희 아빠는 결혼할 때부터 빚지고 결혼하셔서 결혼 후 첫 월급부터 빚을 갚으셨다고 해요.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속 터지시겠지만 저희 자식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해도 엄마 아빠는 저희에게 할아버지 유산 가지고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다. 라고만 하십니다. 저희가 땅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엄마가 시집 오셔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애 셋 키우랴, 직장 생활하랴, 시댁 챙기랴,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시댁으로 다 들어가니 저희에겐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하게 사입힌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빠도 장남으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서 70대 중반이 넘으시기까지 할 도리는 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도 다 아빠가 모시고 다녔어요. 아빠가 장남이고 엄마가 맏며느리라고 그동안 저희 엄마 아빠가 한 고생과 경제적 지원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내 삼촌은 무작정 불쌍하다고만 하며 감싸는 고모들도 너무 믿고 그걸 여우처럼 가만히 받고 있는 삼촌도 진짜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땅은 그냥 포기하려 합니다. 다만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라도 버럭 지르고 싶은데 그냥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고모들이랑 삼촌에게 조금이나마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맘 같아선 험한 말 나오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작게나마 고모들과 삼촌한테 한 방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고모들도 상속 지분 포기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 그냥 두라는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고모들 앞으로 남긴 땅은 고모들이 다 챙겨서 나눠 가졌어요. 아빠 앞으로 준 땅만 삼촌에게 주라고 난리인 겁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